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오늘 아침 계좌 여시고 어제와는 사뭇 다른 기분이셨을 겁니다. 어제만 해도 오랜만에 크게 웃었는데 하루 만에 그 웃음의 일부를 도로 반납하고 있으니까요.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구글이 쏘아올린 호재 하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불기둥을 세웠고 코스피도 4% 넘게 뛰며 오랜만에 계좌가 활짝 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좋던 기운이 오늘은 왜 이렇게 식었을까요? 새로 나쁜 뉴스가 터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은 이 이상한 하루를 왜 좋은 소식 다음에 오히려 파는 손이 나오는지를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간밤에 바다 건너에서 온 장면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위탁 생산회사 대만의 TSMC입니다. 이 회사가 어젯밤 성적표를 내놨는데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뛰었다는 발표였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3% 넘게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주가는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반도체도 그 뒤를 따라 힘이 빠졌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제는 좋은 뉴스에 오르더니 오늘은 좋은 실적에 내립니다. 오늘은 이 뒤집힌 반응이 왜 나오는지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자분들도 알 수 있게 딱 하나만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왜 빠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 좋은 소식을 이미 언제 사뒀느냐입니다. 시청자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빨간 화살표, 오늘의 하락, 이 표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숫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미리 잡아둔 기대라는 숫자입니다. 주가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미리 짐작하고 먼저 움직여 있거든요. 가격표가 아니라 그 뒤에 깔린 기대치를 봐야 오늘 아침이 왜 식었는지가 보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기대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말은 딱딱해도 뜻은 간단합니다. 주가는 좋은 소식이 실제로 나오기 한참 전부터 그 소식을 미리 댕겨서 오릅니다. 어제 우리 반도체가 구글 덕에 급하게 뛴 것도 따지고 보면 앞으로 좋을 거라는 기대를 미리 사둔 겁니다. 그러니 정작 좋은 실적이 눈앞에 딱 나오는 순간엔 살 사람은 이미 다 사버린 뒤가 되죠. 더 살 사람이 없으면 남는 건 그동안 미리 담아둔 손들이 이익을 챙기며 파는 일뿐입니다. 좋은 뉴스가 파는 신호로 뒤집히는 대목이 바로 여기고요. 시장엔 이걸 두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오래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반에서 늘 1등하던 학생이 이번 시험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성적표만 보면 최고죠.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다들 1등할 줄 진작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가도 똑같습니다. 잘할 줄 뻔히 알고 미리 값을 올려놓은 회사는 막상 진짜 잘해도 시장이 시큰둥합니다. 놀랄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늘 꼴찌하던 옆반 아이가 반등하면 그게 뉴스가 됩니다. 기대가 낮았던 만큼 놀라움이 크니까요. 어젯밤 TSMC가 딱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이라는 뉴스가 나온 그 순간이 그동안 기대를 안고 올라타 있던 손들에겐 이익을 챙길 자리였던 겁니다. 장사를 못해서 판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기는 어렵겠다 싶으니까 판 거죠. 기대만큼 실컷 올라뒀으니 막상 그 기대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오히려 팔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따라 흔들린 것도 시장이 대만에서 벌어진 이 장면을 우리한테 그대로 옮겨 읽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이 그렇게 갈렸습니다. 어제 구글 호재는 사실 어제 하루 만에 값에 거의 다 녹아버렸거든요. 가격표만 보면 오늘 하락은 그냥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D를 보면 어제 너무 급하게 오른 데 대한 되돌림 쪽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요즘 반도체는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올라온 터라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온 것 아니냐는 경계도 시장 한쪽에 늘 깔려 있습니다. 이달 들어 바다 건너 미국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온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되고요. 그러니 오늘 하락은 어제 급등의 되돌림 이 묵은 경계심이 살짝 얹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웃었다가 오늘 허탈하신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하루 빠졌다고 크게 겁내실 일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에 미리 당겨오른 만큼 잠시 숨을 고르는 흐름으로도 읽히니까요. 가격 말고 숫자 뒤를 본다는 게 딱 오늘 같은 날 쓰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하느냐? 진짜 시험대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 성적표를 두고 이미 어마어마한 눈높이를 미리 잡아뒀습니다. 한 분기 영업이익이 60조를 넘고 100원어치 팔아 76원 넘게 남긴다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기대치가 집계돼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실적이 딱 이 눈높이만큼만 나오면 시장은 이미 알던 얘기라며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방금 TSMC에서 본 그 장면이 다음 주 우리 앞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오늘 딱 하나 챙기셨으면
알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곧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건 실적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그 실적이 미리 잡아둔 기대를 넘느냐 못 넘느냐거든요. 아무리 사상 최고 실적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빠지고, 반대로 그저 그런 실적이라도 걱정보다 나으면 오릅니다. 오늘 TSMC가 그리고 어제 대비 식은 우리 시장이 그걸 미리 보여준 셈이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장은 지나간 이번 성적표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다음 분기를 어떻게 내다보는지 그 전망까지 같이 저울질합니다. 지난 사이클에도 그랬거든요. 사상 최고라고 다들 환호하던 바로 그 실적 발표에서 정작 주가는 이미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좋다는 소식만 믿고 뒤늦게 올라탄 손이 늘 가장 늦게 물렸고요. 그러니 다음 주 그 발표를 보실 때 숫자가 얼마나 큰가 보다 시장이 미리 깔아둔 눈높이를 넘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눈높이가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실적 크기보다 먼저 귀뜸해줍니다. 가격표가 아니라 그 뒤에 걸린 기대치요. 그래서 지금 서 계신 자리에 따라 오늘 할 일이 다릅니다. 어제 상승에 급히 올라타신 분은 오늘 빠진 걸 보고 속상해 하시기 전에 이게 새 악재가 아니라 급하게 오른 값을 되돌리는 과정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제 못 사서 발을 동동 구르셨던 분은 오히려 오늘 같은 되돌림이 조급함을 시킬 여유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현금을 들고 지켜보신 분은 다음 주 그 눈높이 시험이 지나가는 걸 확인하실 때까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현금이야말로 다음 기회에 쓸 총알이니까요. 오늘 못 담은 걸 아까워하실 것 없습니다. 마침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주말 내내 시세판을 들여다보며 마음 졸이시는 대신 다음 주 그 발표 하나만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게 훨씬 값진 준비입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 좋은 뉴스 한 번에 다 올라타려 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쉬워도 정작 그 조급함을 이겨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제처럼 불기둥이 서면 지금이라도 다 넣고 싶고 오늘처럼 빠지면 여기가 끝인가 싶어 손이 먼저 나갑니다. 저 역시 그 마음에 숱하게 무너져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대신 붙잡아줄 방법을 오래도록 붙들어 왔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의 진짜 뜻을 아시나요? 다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정작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지는 칼날에 손부터 뻗는 일이죠. 시장의 추세에 맞서서 반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격언의 전제는 하나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못 맞힌다. 그러니 발바닥 각질까지 맞추려 들지 말고 저점이 나왔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는 근거가 갖춰진 다음 그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무릎이 어딘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불 꺼진 방에 화면만 환하고 손가락은 매수 버튼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는 밤이요. 여기가 바닥이지 싶은데 근거를 물으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더 빠지면 영영 못 산다. 그 기분 하나로 매수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 더 빠지죠? 그럼 이럽니다. 아까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바닥이지. 또 누르고 또 빠지고 그렇게 며칠이면 총알이 없습니다. 정작 진짜 싼 자리가 왔을 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나봤습니다. 칼날은 용감한 손이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견딘 손이 잡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 조급함이고요. 그 조급함이 사람을 자꾸 바닥을 점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은 반드시 또 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늘 반복되어 온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을 찾는 지표를 만들어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리지 않고 나눠서 모으는 분할 매수 기준에 맞는 자리가 오면 차트에 표시가 하나 뜹니다. 근데 이 지표라는 녀석 성격이 좀 고약합니다. 웬만해선 신호를 잘 안 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2년치 일봉인데요. 표시는 여기 이게 답니다. 이 긴 오르막 내내 단 한 번도 안 뜹니다.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여기도 몇 개 없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잘 안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판단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나스닥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좀 더 자주 뜨네요. 오르내림이 심했으니까요. 분할로 사모으기 좋은 곳에서 신호가 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에서는 명확합니다. 조정의 저점 구간들에서 신호가 제대로 뜬 모습입니다. 코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신호가 상당히 자주 뜨는데 거의 4년간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아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조정의 저점 구간에서 신뢰도 높은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규칙이 보이시죠? 가격이 많이 오른 자리엔 지표가 안 뜹니다. 눌렸다가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만 뜹니다. 비싸면 안 사는 겁니다. 지표를 만들고 나서도 꾸준히 보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업데이트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장중에 신호가 떴다가 마감 때 사라지는 노이즈를 없앴습니다. 봉이 마감으로 확정되기 전엔 절대 안 뜨고요. 거래량이 안 실린 자리도 그냥 지나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격은 바닥을 한 번 더 파고 내려가는데 떨어지는 힘은 오히려 식어가는 엇갈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전스 상황에서만 신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먼저 잡히고 매수세가 실린 장악형 양봉이 마감까지 버텨내야 그제야 그 무릎 표시가 뜹니다. 무릎이란 게 그런 자리입니다. 발바닥은 지나보내고 돌아섰다는 근거가 갖춰진 자리요. 확인 매매라고도 하죠. 그럼 고점 근처에서는 어떠냐? 달아오른 과열 구간에선 지표가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는 파는 자리를 찍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깨에서 더 사겠다고 덤비는 건 막아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표의 표시가 한번 뜨면 14일 정도는 쉽니다. 이 기간은 설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추세 안에서는 직전보다 낮은 가격이 와야만 다음 신호가 뜨고요. 가격이 크게 올라서 추세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기준을 새로 잡습니다. 한 가지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차트에 신호가 떴다는 건 무조건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표시가 뜨고도 그 뒤로 더 내려간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당연히 있습니다.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가 왔으니 본인이 직접 들여다보고 판단하실 차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종목 선정도 사고 파는 결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보조가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 신호가 뜨는 날보다 안 뜨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장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신호가 뜨면 알림이 오게도 설정이 가능해서 요즘은 저도 알림이 울려야 차트를 엽니다. 그전엔 볼 게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만든 이 지표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따로 구독이나 결제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만 작성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차트가 멀게만 느껴지시는 투자 초보자분들,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분명 이 지표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열심히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